미니진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방시혁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가적인 면모만 갖고 있고 돈만 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기적인 새끼들 저 소인배 같은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고 방시혁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뉴진스랑 미니진 옹호하는 애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새끼들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뭐 악마 보듯이 봐.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야한 식당입니다. 하이. 엊그제 뉴진스 라이브 영상 찍고 공교롭게도 어제 택배가 왔어요. 뉴진스 후지하라 히로시랑 콜라보했던 티셔츠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품절이 빨리 돼서 못 사서 라인프렌즈에서 예약 구매를 했어요. 언제였지? 뭐 한 7월 막 이때였던 것 같은데 9월에 보내준다고 하니까 야 그때 언제 입냐 더워서 입겠냐 했는데 여전히 반팔이 입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 때만 해도 뉴진스 사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엊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댓글이 반으로 진짜 갈라져 있어요. 보통 그 영상 기조에 따라서 댓글 쫙 가는데 뉴진스 편을 드는 영상에서 뉴진스 편 드는 사람들이 쫙 있고 연예대 뒤통령 이진호 이런 분들처럼 하이브 입장에서 쓴 영상에서는 하이브 입장에 쫙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영상에는 둘 다 서로를 욕하며 저를 욕하며 콜로세움을 멋들어지게 열어버렸습니다. 나름 중립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댓글 반응 보니까 중립적으로 한 것 같아요. 구독자 느는 숫자를 봤을 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뭘 할 거냐?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뉴진스, 미니진, 하이브, 어두워 복잡한 사태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양분돼서 싸우는가? 탑티어 아이돌 그룹의 법적 분쟁까지 갔던 사건이 제 기억엔 옛날 그 동방신기 사건 정도고 최근에는 피프티 피프티인데 사실 아예 괴가 다른 사건이라고 보여져요.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진 기자회견 때부터 지금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사람들이 어디에 입장에 이입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서로를 무슨 진짜 바보 병신 보듯이 서로를 그렇게 보는가? 왜 이 정도로 양분되는가?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미니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미니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광시역 쪽에 이입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간과하시는 거는 미니진의 능력은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이 제대로 나온 뒤에 미니징 정도의 디렉팅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었어요. 업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의 SM을 만들어내는데 미니진이 없었다면 아마 SM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2002년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후에 샤이니랑 FX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FX 핑크 테이프 건드리고 그 뒤에 이제 엑소 같은 경우도 으르렁 교복 뮤직비디오 같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도 다 터트리고 2002년에 평사원 입사해서 2017년에 등기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연예계 이명박이다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그러고 레드벨벳 디렉팅을 되게 주도적으로 하다가 19년도에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면서 퇴사를 했거든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이수만과 미니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수만은 미니진을 다룰 줄 알았고 미니진도 이수만을 꽤나 존경했어. 이제 SM 이후에 방시혁이 콜을 해서 하이브로 옮겼는데 방시혁이 미니진을 데리고 올 땐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왔고 사실상 전권을 줬어요. CBO라는 걸로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하이브로 탈바꿈을 할 때 브랜드 디렉팅과 그 하이브 신사옥 인테리어랑 회사가 탈바꿈하는 전권에 대해서 미니진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방시혁도 미니진의 그 감각을 믿었던 거야. 그때까지는 방시혁과 미니진의 관계가 정말 좋았다. 방 대표가 미니진님 올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어. 근데 언제부턴가 빠그러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미니진을 데리고 왔을 때 2019년 8월 기사인데 방시혁이 소스뮤직 미니진이랑 걸그룹 론칭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방시혁이 BTS로 빵 터지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했던 걸그룹은 정말 참패였거든요. 참패. 그리고 빅히트는 BTS를 필두로 하나의 보이그룹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로 잘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빅히트는 사실상 방탄 하나가 터져가지고 된 건데 방시혁은 걸그룹 쪽에는 성공을 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뭐 방탄 전에 보이그룹도 썼지. 방탄이 방시혁의 모든 혼을 쏟아서 터진 건데.
아무튼 방시혁이 미니진을 통해서 걸그룹을 론칭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공공연히 다 얘기하고 다녔어요. 내부 조직의 변화도 생겼고 구성원도 증가했고 멀티 레이블 체제도 이행 중이다. 그래서 빌리프랩도 설립했고 소스뮤직도 자회사로 영입했고 미니진을 영입해서 이런 변화의 미니진 CBO의 영입도 이런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멀티 레이블 체계가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걸그룹을 준비한다고 했고 빅히트에 자본이 들어간 미니진의 걸그룹이 나온다는 거에 케이팝 팬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케이팝에 애초에 관심 있던 이들은 SM을 나온 미니진이 하고 싶은 걸 전부 다 했을 때 어떤 걸그룹이 나올까에 대해서 다들 꺽을 곤두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소스뮤직이랑 미니진이랑 같이 준비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민지도 2017년부터 소스뮤직 연습생이었고 한이 다니엘 혜린도 처음 연습생으로 들어갈 때 소스뮤직 통해서 들어갔으니까. 언제 미니진이랑 방시혁이 빠그라진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미니진이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걸로는 르세라핌이 걸그룹 데뷔 시기를 조율하면서 미니진과 방시혁이 점점 빠그라진 것 같아요. 아까 케이팝에 관심 있던 사람들은 미니진 걸그룹을 다 기대하고 있었다고 했죠. 근데 하이브에서 르세라핌을 처음 발표할 때 이게 미니진 걸그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르세라핌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미니진 걸그룹이다 아니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기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티저가 나오고 이제 데뷔하면서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처음에 르세라핌이라는 이제 그룹명이 공개가 되고 했을 때까지도 사람들이 다 헷갈렸어. 이게 의도적으로 빅히트에서 미니진이라는 이름값을 이용해서 이런 마케팅을 했나 보다. 당연히 미니진이랑 의논이 된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니진도 타협이 안 된 부분이었고 미니진이 자존심이 엄청나게 스크래치가 난 거죠. 내 이름값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 그리고 르세라핌한테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 타이틀을 빼앗기고 뉴진스가 그 뒤에 데뷔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방시혁도 에고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고 미니진도 에고가 엄청나게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시혁이 이제 JYP랑 같이 할 때도 공공연히 얘기하는 게 둘이 엄청 싸웠다 그러고 의견 차이가 엄청나게 심했다. 방시혁도 누구한테 유순하게 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프로듀싱이랑 뭐 기업 경영이나 이거 될 것 같다라는 거나 자기도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자기의 능력만으로 한 사람이니까 자존심이 너무나 세단 말이야. 이니진을 데리고 왔을 때는 되게 합리적이고 이상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그래도 내가 총수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미니진은 계속해서 부딪혀 오고 방시혁은 이거를 하는 리더십은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서로 부딪히고 빠그라지면서 미니진이 어도어를 멀티레이블 체제 안에서 설립을 하고 뉴진스를 하면서 이때부터도 계속 둘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방시혁은 미니진이 컨트롤되지 않는다고 느꼈고 미니진은 방시혁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분명 내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정작 전체 그룹의 경영 속에서 자기도 하나의 부품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터진 게 뒤에 아일리시죠. 빌리프랩에서 아일리시를 준비해서 내보냈는데 아일리시 딱 나오고 미니진은 불만이 가득했어. 아일리시 자신이 만든 뉴진스의 컨셉을 거의 카피해서 같은 하이브 산하라고 해서 이러면 돼? 멀티레이블이라고 다 나눠놨으면 다른 회사잖아. 실제로 맞고요. 법리적으로도 다른 회사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니지는 불만이 가득해서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 이제 감정의 고래 마지막 딱 방아쇠를 던진 거죠. 그리고 이때쯤 하이브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니진이 회사 탈출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기사를 터뜨려요. 미니진이 진짜로 배임을 하려고 했는가 사람들이 막 궁금해해요.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한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내부 감사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가 빵 터져요. 미니진 측 입장은 하이브 레이블에 속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한 데에 대한 항의 차원의 서한을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보복성으로 해임 통보를 해왔다고 미니진 측에서는 주장을 해요. 이때까지는 사실 미니진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케이팝에 딥하게 관심 있는 대중이 아니고서야 미니진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미니진이 뉴진스를 만드는데 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뉴진스를 프로듀싱 한 사람. 근데 이게 멀티 레이블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 하이브 밑에 다른 부서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회사를 탈취하려고 해 라고 했는데 근데 이때 기자회견을 하죠. 미니진이 정면 돌파를 실시했고 자신이 하이브에게 당한 것과 억울한 부분을 쫙 얘기를 해요.
이제 자기를 데리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르세라핌이랑 순서가 뒤바뀌었고 첫 번째 걸그룹 타이틀도 빼앗겼고 자기를 어떻게 대했고 방시혁 씨가 그 뉴진스 데뷔한 이후에 뭐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거부터 방시혁의 소인배적인 면모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터트리면서 정면 돌파로 미니진이 모노드라마를 찍으면서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이제 여론이 미니진 쪽으로 완전히 돌진 않았지만 많이 돌아갔어요. 왜냐면 미니진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갔거든. 많은 사람들이 설득이 됐거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돌긴 했지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의 여론이 다 돌지는 않았어요. 손바닥을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땐 앞면이고 이쪽에서 봤을 땐 뒷면이듯이 미니진을 봤을 때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미니진 편이 되는 건데 사업적 논리나 경영적 논리나 이런 규칙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미니진이 너무 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하니까 이 둘은 서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게 됐어요. 법적으로도 배임은 미수죄가 있지 배임을 공모하려고 했다라는 죄는 성립이 되지 않는데요. 외부 투자사랑 만나야지 라는 이 논의를 한 걸로는 사실상 죄가 성립되긴 힘들고 이걸 진짜 만나서 투자를 받아서 이거를 하이브의 지분을 뺏어내고 이런 시도를 해야지 이제 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단순 접촉은 배임으로 보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으로 이제 법조계의 의견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입장인 거고 기업의 입장은 다른 거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은 법적으로도 다른 회사예요. 그리고 멀티레이블을 성립한 취지가 각 회사에 자율권을 줘서 우리는 지원을 빵빵하게 해주고 여러 색깔의 기업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이브 내에 여러 다채로운 그룹들로 케이팝 왕국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하이브의 큰 그림이었어. 근데 이 큰 그림에서 간과한 거는 뭐냐 하면 멀티레이블이 실제로 법적으로 다른 회사라는 거야 진짜로. 하이브가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따라서 미니지는 하이브랑은 별개의 회사인 어도어의 경영자야 실제로. 그러니까 경영권 찬탈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게 법적으로만 다른 회사지 지분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땐 하이브의 자회사야. 하이브의 산하 회사이자 그러니까 루피 해적단 산하 해적단처럼 산하 해적단인 거야. 근데 이제 난 하이브 해적단 나가서 어도어를 자체적으로 독립시킬 거야? 법적으로 보면 이건 죄가 아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티레이블은 실제로 독립시키려는 것을 유념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이브의 지배구조 아래 있어야 되는데 미니진이 이러한 일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는 좌시할 수가 없는 거지. 이상적인 기업 경영이면 방시혁이 잘 털고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미니진도 한 발 물러져서 잘 털고 화해하고 가면 되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쉬워요.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졌으면 결국에는 회사든 경영이든 비즈니스든 다 인간이 하는 일인데 미니진이 공개한 카톡과 이런 걸 봤을 때 그 뒤에 들려오는 썰을 봤을 때 방시혁이 뉴진스의 인사는 받지 않았다 뭐 그리고 르세라핌 뭐 생일 축하 뭐 영상은 굉장히 따뜻하게 소스 뮤직도 사실상 하이브의 자회사고 어도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방시혁이 르세라핌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정말 두 발 벗고 뛰는 모습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어도어는 거의 독립적인 회사처럼 나왔는데 이게 미니진이 그걸 원해서였는 줄 알았는데 미니진이 방시혁은 그만큼 뉴진스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크게 애정도 없었다라는 것을 밝혔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게 경영적인 입장에서도 드러난 거지. 비즈니스적 선택이라는 것은 완벽히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히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모든 인간이 어떻게 완벽히 좋은 선택을 해요? 다 그때 각자의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바로 선택을 한 거지. 어찌됐든 하이브는 어도어의 모기업이고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 미니진이란 사람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어도어에서 미니진을 분리시키자. 멀티 레이블이란 제도의 허점이 터져버린 거죠. 독립된 회사이지만 독립되지 않은 회사라는 거. 어도어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게 그들에겐 경영권 탈취로 느껴진 거고 하이브 입장에선 어도어는 사실상 하이브의 산하 부서라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이브가 예상하지 못한 게 뭐냐 하면 뉴진스랑 미니진의 관계는 단순한 프로듀서 아티스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뉴진스에게 미니진은 그리고 뉴진스 부모님에게조차 미니진은 뉴진스의 인생 멘토이자 새로운 부모 같은 느낌이었고 미니진도 자신이 케이팝 안에서 구르면서 깨달은 아이돌이 갖춰야 될 모든 덕목을 뉴진스에게 다 갈아 넣었어. 이거를 하이브 편드는 분들은 뭐 미니진의 가스라이팅이다 이러는데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애정 어린 진심 어린 경영이 가능할 정도구나 감탄이 될 정도로 미니진은 뉴진스를 진심으로 키웠어요.
단순히 보컬이랑 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예술적 감각과 안목을 가져서 추후엔 언젠가 독립적인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 그림까지 그려놨단 말이야. 그룹이 언젠가 계약이 끝나고 해체되었을 때 얘네가 흐물주물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개인이 아티스트로 설 수 있도록 위니지는 정말 큰 지원을 해줬다고. 그러한 서포팅을 해줬다고. 그리고 뉴진스는 그 진심을 느꼈고, 미니진과 뉴진스의 라포는 하이브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지. 그러니까 미니진만 단순히 빼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하이브의 그 생각은 너무 쉽게 생각한 거지. 뉴진스는 사실상 미니진까지 포함된 6인조 걸그룹이었고, 저번 뉴진스의 라이브는 미니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할 수 없다고 멤버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주체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로 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땐 모두가 모두에게 피해자라서예요. 뉴진스 팬들은 미니진의 폭로를 통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어. 제 전전 영상인 K-팝은 음악 산업이 아니다 영상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팬들은 그 멤버들에게 굉장한 애정을 쏟아요. 사실상 운명 공동체처럼 가는 거야. 팬덤에 들어간다는 건. 뉴진스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뉴진스가 잘 되면 기뻐. 그럼 반대로 뭐야? 뉴진스뿐만이 아니라 아이돌 그룹이 상처를 받고 아프면 팬덤도 아파. 너무 슬퍼. 감정을 공유하면서 가는 비즈니스란 말이야. 하이브에게 뉴진스가 이토록 진짜 내놓은 자식처럼 방시혁 경영 아래서 르세라핌한테 첫 번째 자리도 빼앗겼고,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방송에 안 나오시는데, 그것도 미니진의 주장에 따르면 하이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방송 컨텐츠도 많이 못 나간 거고, 뉴진스 팬들은 하이브가 미워, 방시혁이 미워. 당연히 밉지. 그리고 아일릿에게는 컨셉을 카피당했어. 너무 불합리해. 기업 내에서도 거의 왕따에 가까웠어. 방시혁 의장님이 인사도 잘 안 받아줬대. 그러니까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 팬으로서 피해자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르세라핌은 정말 큰 팬덤이 형성돼 있었고, 아일릿도 그때 이제 마그네틱이 꽤 떠가지고 거기도 이미 팬덤이 형성돼 있었다는 거야. 아일릿 팬들은 뭐 카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카피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근데 그거는 아일릿을 프로듀싱한 사람들이 카피를 한 거, 우리가 아끼고 사랑을 주려고 하는 이 아일릿 애들이 저희는 카피해서 데뷔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사정 속에서 아일릿은 데뷔를 했는데, 데뷔하자마자 미니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짜 집중 포화를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일릿 팬들은 억울하지. 아일릿 팬들에겐 당연히 억하심정이 생기지.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얘네가 카피를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같은 자회사 느낌이니까 이게 차용해서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것도 입장마다 다 너무 다른 거야. 아무튼 아일릿 팬들은 아일릿 팬으로서 너무 상처가 되지. 미니진이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그냥 아일릿의 카피걸,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아일릿 애들이 카피걸 그룹이 돼버렸어. 르세라핌도 썩 달갑지 않지. 미니진 이 기자회견 덕분에 우리 애들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때 실제로 조금 포화도 당하고 우리 애들도 욕먹고 있고, 팬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니진이 의도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팬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케이팝 구조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니네 때문에 우리 애들도 뒤지게 욕먹었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뉴진스 편을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강한 거지. 입장의 차이가 다 다르고, 아일릿 팬들은 아일릿이 최우선이고, 르세라핌 팬들은 르세라핌이 최우선이고, 뉴진스 팬들은 뉴진스가 최우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팬덤 문화의 힘이자 단점이죠.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게 상황이 이어지면서 미니진의 입장에 옹호된 사람들은 미니진이 뉴진스를 통해서 보여준 케이팝 씬의 미래에 설득이 됐어요. 미니진이 뉴진스 통해서 하려는 게 사실 좀 다르긴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뉴진스가 서자로 보인 것도 안타깝고, 그들의 입장에선 하이브가 악당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근데 미니진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미니진은 법적인 죄로만 아직 성립이 안 됐을 뿐이지, 실제로 하이브 산하의 멀티레이블 내에서 회사를 탈취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이, 아무리 이게 경영권 찬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 미니진을 품고 가든지 품고 가지 않든지, 이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지. 같이 가는 건 회사의 판단이지 마땅히 그래야 한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 실제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돌아가는 걸 봤을 때 대부분의 경영자는 이런 리스크는 쳐내고 가요.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행한 것이 또 좋은 일은 아니었어. 뭐 인사를 안 받아주고 좀 소외시키고 관심을 안 가지고. 근데 이게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법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거. 사실상 방시혁이 꿈꾸던 운영 방식과 미니진의 운영 방식이 아예 달랐던 건데 문제는 뭐냐? 하이브는 방시혁 거야. 그리고 어두워는 하이브 거고. 그러니까 방시혁의 운영 방침이 당연히 우선시되고 미니진의 목소리가 작아지는 게 그냥 사회적 생리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인간적 시선으로 봤을 때 미니진이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처음 데리고 올 때 맘대로 하라며. 근데 부딪힌다는 이유로 이렇게 점점 내 입장을 축소시킬 게 맞아? 싶은 거고. 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부딪힌다는 이유로 산하 멀티레이블의 경영자가 총수의 컨트롤을 벗어나려고 한다는 게 모기업 입장에선 두고 볼 수 없으니까 방시혁의 시선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니진을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굳이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제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자 세상이 아름다웠다면 벌어질 일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그래도 이수만처럼 미니진을 다루려고 하고 대인배적으로 품고 가는 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 이 최상의 수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는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뉴진스가 충분히 불쌍할 수는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데 안 억울한 사람이 있어? 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철저히 그냥 외부자 입장이야. 뉴진스가 불쌍하긴 하지만 아니 미니진도 몇십억 몇백억 벌었고 뉴진스도 정산 받을 만큼 다 받았고 아니 자신들의 입장에서 억울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땐 이게 그렇게 억울한가? 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꼬여있을 때 뉴진스 애들은 뉴진스대로 불쌍하고 아일릿은 아일릿대로 불쌍하고 르세라핌은 르세라핌대로 불쌍하고 아일릿 팬덤은 아일릿 팬덤대로 불쌍하고 르세라핌 팬덤은 르세라핌 팬덤대로 불쌍하고 뉴진스 팬덤은 뉴진스 팬덤대로 불쌍한 거야. 비즈니스적 입장에서 케이팝에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니진이 그래도 이거 회사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하는 거고 케이팝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막 입장이 다 다른 거고 케이팝에 관심 있으면서 아일릿을 좀 더 좋아하느냐 뉴진스를 좋아하느냐 르세라핌을 좋아하느냐 케이팝에 관심 없으면서 누구를 좀 더 좋아했느냐 아니면 경영자적 입장에 있어봤느냐 미니진에 가까운 입장에 있어봤느냐 미니진처럼 능력 있지만 독선적인 부서장 밑에서 털려봤느냐 아니면 내가 그런 입장에서 억울하게 당해봤느냐 사람들의 입장이 너무 다 다른 거야. 미니진 입장에서 이입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방시혁 입장에서 이입되는 사람도 너무 많고 방시혁 입장에서 이입되는 사람은 방시혁이 정이라서 이입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도 똑같아. 미니진 입장에 이입되는 것도 미니진이 정이라서도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아빠도 제 영상을 보거든요. 제 영상 보고 물어보더라고. 야, 그럼 뭐 미니진 어떻게 되는 거야? 해서 전 그때 설명하기 이제 귀찮으니까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근데 아버지도 그냥 아저씨니까 야, 근데 미니진처럼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데리고 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외부자적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야. 멀티 레이블이고 뭐고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각자의 시선이 너무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이다? 갈라치기와 편가르기의 민족이고 도파민 파티가 너무나 좋고 한쪽 편을 들었을 때 반대쪽은 악마이자 죽여야 되는 놈들, 덜 떨어진 놈들, 사회악인 새끼들. 미니진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방시혁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가적인 면모만 갖고 있고 돈만 하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이기적인 새끼들 저 소인배 같은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고 방시혁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뉴진스랑 미니진 옹호하는 애들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새끼들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새끼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뭐 악마 보듯 싶어. 둘도 만족하고 행복해지려면 미니진과 방시혁이 극적 화해하고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우리 다 같이 케이팝의 미래를 위해 하이브의 미래를 위해 힘써봅시다 하고 미니진도 소스랑 빌리프랩 대표 만나서 화해하고 잘 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리고 하이브 쪽도 솔직히 디스패치 통해서 뉴진스 과거 연습 영상 푼 거 그건 또 너무 짜치고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 깊어지는 일들만 벌어지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법적 싸움으로 가는 거지. 뉴진스도 미니진 없인 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멤버들끼리도 다 논의를 했으니까 9월 25일 기한 얘기를 했고 어젠가에 미니진도 이 가처분 신청을 또 냈고 그러니까 이제 지리멸렬한 법적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또 아직 얘기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막 미니진의 계약 문제라던가 풋옵션, 콜옵션, 경업금지 조항, 아일리시 그래서 진짜 표절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거는 레퍼런스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이게 대놓고 뺏긴 게 아니라 결국은 레퍼런스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인 건데 뉴진스도 레퍼런스를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여러 가지에서. 근데 그 가져온 게 막 3, 40년 전 거에서 다른 대륙에서 몇십 년 전에 유행한 거에서 레퍼런스를 가져온 거고 또 졸라게 복잡한 문제고 나무위키에 정리된 것만 읽어봐도 한 세월이에요. 근데 또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 뭐를 언급했고 안 했고 하면서 뭐 이 중립이니 뭐니 막 이러는데 아니 중립이 어딨어요 세상에. 다 각자의 시선만 존재하는 거지. 저도 저만의 시선이 존재하는 거고 저는 그 저만의 시선이 그래도 남들 들려줬을 때 남들이 흥미롭게 들은 적이 많아서 그럼 난 내 시선을 팔아야지 하고 영상을 찍는 거고. 김도원 평론가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사태는 멀티레이블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해서 벌어진 것이다. 멀티레이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플레디스의 세븐틴은 하이브에 들어가서 실제로 훨씬 더 잘 됐다.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여러 가지 허점과 단점과 감정의 골과 이런 것들이 막 이런 연합해서 터진 거고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각자의 시선이 이입되는 데가 너무나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특성상 한쪽 편을 들었을 때 반대쪽은 저 덜 떨어진 비용신 새끼 이렇게 욕하는 게 우리 K 인터넷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막 강화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일단 빠르게 최대한 축약해서 정리한다고 해봤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반대쪽 입장 보면서 너무 죽일 듯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쪽 입장을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나보다 멍청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의 삶의 체험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너무 격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 새끼 중립인 척 한다고 막 이럴 텐데 저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 서로 죽일 듯이 병신 보듯이 하는 갈드컵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무위키에서 이것저것 한번 보세요. 좀 이거 저도 나무위키 정리된 거 이번에 처음 봤는데 이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을 줄 몰랐네요. 미니짐 하이브간 어두워 경영권 분쟁 이거 문서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무튼 저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요한 식당이고요. 다음에 좋은 소식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빠이.